역시 예상보다 강력했다. 9.13 부동산 대책 한번 요약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9.13 대책 왜 나왔냐?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서울과 일본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이 워낙 과열이 됐다는 거죠. 자, 강남 중심으로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되더라. 어디? 과천, 광명, 분당, 구리 등 계속해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크더라.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자, 가격 상승 기대 등으로 매도 물량이 감소하고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됐는데 여기에 투기 수요가 가세하면서 매물 부족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더라. 자,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등으로 추격 매수 심리가 지금 확산되고 있더라. 자, 한마디로 매물도 없는 상황에서 너도 나도 집 살려고 하니까 이 새롭게 들어가는 매수 수요를 좀 차단을 하려고 이 대책을 마련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크게 이번 대책 정리 세 가지로 해보면은요, 종합부동산세 인상, 그리고 다주택자, 고가주택자 대출 금지, 세 번째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였어요. 자, 언론을 통해서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많이 안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두 번째 안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안이죠. 자, 한번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요, 고가주택 세율을 인상을 해서요, 1주택자도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세율 한 50% 정도 인상을 했어요. 자, 그런데 2주택자하고 3주택자는 보통 이제 차등을 뒀는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도 3주택자만큼 누진 과세를 하겠다. 자, 그래서 세부담 상한 조정이 됐는데 세부담 상한 상향은 이게 뭐냐? 작년에 만약에 2017년에 내가 세금이 일정 부분 한 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2018년에 150% 이상은 부담할 수 없었어요. 어떤 이유로? 뭐 공시가격 급등이나 부동산 세율 인상으로 이제 150% 이상, 전년도 대비 150% 이상은 부과할 수 없었는데 그걸 300%로 늘린 거죠. 그럼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300%는 돌려야 이 규제 적용되는 이제 세금을 다 거둘 수 있겠더라. 하여튼 그만큼 높은 세율 인상이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정부 안에서는 현재 80%를 이제 2년 동안 90%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아니다, 4년에 걸쳐서 100%까지 올리면서 공정시장가액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세율 자체도 높게 인상을 했고 거의 80% 가까이 인상을 하고 공정시장가에 0.8% 한 20% 정도 깎아주던 것도 그대로 다 반영을 하겠다. 워낙 강력한 규제예요. 자, 그리고 다주택자 고가주택 대출 금지 어떤 내용이냐? 2주택 이상 세대에 대한 규제 지역 내 규제 지역 뭘까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이렇게 세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택 구입 및 규제 지역 내 비거주 목적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예요. 한마디로 내가 현재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런 규제 지역에 새로 제출해서 집을 살려고 그러면 막겠다, 이 내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강력한 규제입니다.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과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를 하더라. 자, 원래 3년이었는데 2년이었습니다. 자, 1가구 주택 비과세 면제 기준 이걸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포함이 안 됐어요. 자, 주택임대사업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 40% 임대업 대출 용도의 용역 점검 강화. 원래 이게 LTV 대출이 60에서 80%까지 업계 자율적으로 했는데 이거를 40%로 강화를 해서 자, 좀 임대사업자들이 대출받아서 2주택 저주택 사는 걸 막겠다, 이거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취득 및 임대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과세하겠다. 한마디로 준공공 임대 등록 사업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화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냐? 기존 주택은 해당 안 되고요.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등록하는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 지역 대상에서는 양도세하고 종부세 과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이제 주택 수요를 최대한 막아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이것도 발표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발표는 이제 지자체 협의랑 좀 미뤄지면서 9월 21일 추석 전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심 내에 이제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상업지역 및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해서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수도권 지역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좀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방주택은 저희가 이제 해당이 안 되니까 체크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인상 두 가지, 세율 인상하고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폐지 이 두 가지 안이 있고요. 여기선 설명드렸지 않았지만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도 같이 있었습니다. 요거 세 개 합쳐지면 정말 무서워요. 자, 그리고 다주택자 고가주택 대출 금지, 이것도 금지가 되는데 어떤 걸 금지하느냐? 자, 내가 기존 주택을 살고 있는데 나는 이사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추가로 뭐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대부분 100% 전세 100%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사야 되는데 그걸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로 투자로 주택을 사는 주택담보대출이 다 막혔어요. 굉장히 강력하죠.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 규제 이건 뭐냐? 기존 건 인정하겠다. 그런데 추가로 사는 것들, 추가로 앞으로 주택 임대 사업으로 등록하는 거는 양도세 중과도 해야 되고 종부세도 과세한다. 한마디로 이제 사문화가 돼버린다는 거죠. 자, 굉장히 강력하죠.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종합부동산세. 자, 원래는 당초 정부안은 이미 다 수정이 됐어요. 이거 조세개혁위원회에서 열심히 말아봤던 안은 이제 다 이제 유야무야 되고 이제 여당에서 이제 조정하는 안이 이제 최종 채택이 됐는데 예상보다 더 강력해요. 자, 그것도 2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수도권 지역 서울은 다 해당이 되고요. 집값 비싼 지역 다 포함됩니다. 부천하고 인천하고 뭐 김포 정도만 해당이 안 되고 파주까지 나머지는 다 해당돼요. 자, 그래서 쇼킹 부동산 구독하신 분들은 이 조정 대상 지역에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세율 인상폭이 얼마나 크냐? 0.75에서 1.3% 거의 80%예요. 0.5에서 0.9까지 올라가요. 자, 그래서 3억에서 6억까지의 과세 기준도 여기가 새로 추가가 되고요. 자, 대부분 0.4, 0.8, 뭐 2배까지 해서 뭐 세율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거의 80% 인상이라고 보시면 좀 편해요. 세율이 80% 인상되더라. 그리고 한 번에 인상할 수 있는 것도 150%에서 300%까지 인상하니까 긴장해라. 자, 정년 대비 뭐 300%까지 인상할 확률이 지금 보니까 나올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종합부동산세 정말 참여정부 수준 이상으로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종부세 부담 계산 사례 비교를 해보면은요. 자, 일단 1세대 1주택자예요. 이 1세대 1주택자 자, 지금 거의 세율 부담이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예를 들어 공시지가 18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 공시가격 12억밖에 안 되거든요. 현행 94만 원인데 얼마 오르냐? 한 10만 원 올라요. 별로 안 올라요. 그런데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얘기했다시피 정말 고가 주택들 시가 23억짜리 주택부터는 한 56% 정도 56% 이상 세금이 종합부동산세가 오른다. 이거는 이제 조세정의 측면에서 이제 아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20억, 시가 20억 이상 주택에 비해서는 이제 50%씩 세율을 인상하는데 뭐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원래 종부세는 안 건드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자 이상인데 이 사람들의 골치가 아파요. 자, 기존 과표 기준 3억인데 이 과표 기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예를 들어 공시가격 6억 플러스 6억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 채 6억짜리 한 채, 6억짜리 한 채예요. 그럼 합이 12억이지 않습니까? 자,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는 9억 이상부터 과세를 하고 다주택자, 2주택자 이상은 6억 이상부터 과세를 해요. 그럼 여기서 6억을 뺍니다. 자, 그러면 6억이 나오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0.8을 곱해서 4억 8천이 과세 표준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율을 정하고 또 재산세와 충돌되는 부분 차감을 하기 때문에 이건 계산식이 뒷부분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부동산 계산기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좀 빨라요. 그 계산식은 저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4억 8천이 과세 표준이다. 자, 이 과세 표준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지금 이제 9억 8천짜리는 세금이 한 50%씩 오르는데, 자, 6억부터는 무려 121%가 올라요. 120%가 올라요. 기존 안 대비 2배가 오른다는 거죠. 187만 원 내던 사람이 415만 원까지 낼 수 있더라. 자, 그래서 한 번에 인상할 수 있는 한을 300%까지 올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금 많이 내라고. 자, 그런데 이게 단순 세율 인상만으로 이렇게 오른다는 거잖아요. 정말 무서운 거는 여기서 0.8%, 20% 깎아주던 공정시장가액도 없어지고요. 공시가격, 현재 시가 19억짜리를 13억으로 쳤던 공시지가도 현실화 방안으로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거 계산하면 정말 무서울 건데 그건 저희가 다음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큰 축이었던 종합부동산세 말씀드렸고, 두 번째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 부분입니다. 자,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내용인데, 자, 이게 뭐냐?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 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를 한다. 자, 두 번째, 1세대는 규제 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제외하는데, 예외는 뭐냐? 자, 기존에 주택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나 이 주택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간다. 이건 허용을 해요. 그런데 나는 이 집에 살고 있으면서 새로운 주택을 새로 살 건데 돈 좀 빌려줘라. 이 주택은 왜 사냐? 투자 목적으로 살 거다. 그건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강력한 규제입니다. 자, 이거는 솔직히 언론에서도 예상을 못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언론이 이번 9.13 대책이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자,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존 주택에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옮겨갈 거다. 거주 목적으로 이제 새로 주택을 구매하는 거는 막질 않아요. 근데 내가 현재 집 살면서 투자로 한 채 사겠다. 이건 다 막혔어요. 대출 규제는 다 막혔어요. 대출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규제 지역 내 고가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하고는요, 주택담보대출 금지입니다. 공시가격 9억 초과인데요. 자, 무주택 세대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는 허용, 실거주 목적은 안 건드리는데 투자로 한 채 사는 거는 대출 다 막아버렸어요. 와, 이거 정말 강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위반한 사례로 차주의 약정 위반 사례는 대출 제한을 3년간 제한을 하겠다. 자, 이런 정도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누가 이거 타격을 받냐? 재건축 아파트가 타격을 정말 크게 받아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적으로 거주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투자로 사놓는 거거든요. 왜냐? 들어가서 못 살아요. 아무리 올수리해도 집이 녹물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막 너무 거주 여건이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데, 대부분 외지에 살면서 그 지역에 전세 주고 대출 끼고 사는데 대출 금액이 워낙 세요. 대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재건축 투자였는데, 이건 재건축을 정말로 크게 규제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높은 전세가율이 낮은 전세가율 40%대 50%대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최근 아파트 급등한 지역들, 그런 아파트들이 타격을 많이 받아요. 왜냐? 대출을 안 받으면 살 수가 없는 지역들이니까. 자, 그럼 내가 아주 자기 자본이 많아야 된다는 뜻인데, 한마디로 이거는 좀 너무 철퇴를 한꺼번에 내린 거죠. 자, 주택 구입 목적 지역별 LTV DTI 비율 보면요, 그럼 대출 규제를 어떻게 하나요? 이 LTV를 제로로 잡아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모두 다 1주택 보유 세대는 0%를 잡아버리니까 대출이 안 되는데, 2년 이내 실거주 목적으로 옮겨갈 거다. 그거면 오케이, 허락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빵프로다. 대출이 안 돼. 아예 대출이 안 된다. 뭐 살 생각하지 마라. 이런 내용. 네 돈 아주 많으면은 사라. 그것까진 뭐라 하진 않겠다. 자, 그리고 고가주택 공시가격 9억 이상은 1주택 따라도 무조건 제로.
하지만은 네가 들어가 살 거면은 오케이, 그건 인정해 줄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계속 전세로 살면서 주택 하나 더 사고 싶다, 그건 맞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 아파트, 강남권 고가 아파트, 전세가율이 낮은 아파트들이 직격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거는 강남 핀셋 규제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규제 지역이 어디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서울시역 전 지역이고요. 거기에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남양주, 돈탕, 이신도시, 세종시에 이번에 새롭게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와 광교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부천시하고 이제 인천, 그리고 김포 정도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데, 자, 이게 워낙 강남권의 강력한 규제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한동안 시장은 좀 충격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 강남권 시세 분석해 드리겠지만 앞으로 호가가 어떻게 빠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한때 말이 나왔던 전세자금 보존 대출 관련해서도 이제 규제가 나왔는데요. 일단 무주택자는 상관없이, 소득에 상관없이 계속 공적 자금을 공적 보증을 제공하겠다. 그런데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까지만 제공을 하겠다. 2주택자 이상은 일단 전세자금 대출 해주질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주택 보유수 변동 여부도 꼭 체크를 해서, 자, 내가 한 4억 정도 전세금이 있는데, 아니야, 전세보증금 대출 3억 받고 이 기존에 있던 3억으로 신규로 주택 사는 건 맞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2주택 이상 보유시 전세보증 연장 제한도 이제 같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사는 수요도 차단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렇지만은 실수요자 보호 방안입니다. 1주택 보유세대라도 규제 지역 내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 구입은 주택담보 허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대한 내가 들어가서 살려는 집은 건드리지 않겠다. 자, 이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이건 뭐냐면은 아주 고가 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적용을 해줬는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으면요, 솔직히 세금을 거의 안 내요, 양도세를. 자, 그런데 거기에 2년 이상 거주 시에 만 이 80%를 적용하고, 2년 미만 거주시 또는 투기 그냥 거주 안 했을 경우에는 30%까지만 공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들어가 살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싫으면은 2010년 전까지 팔면 된다, 이런 내용이죠. 한마디로 이제 강남권의 부동산 매물을 좀 늘려보고자, 이런 내용이죠. 강남의 고가 아파트 팔고 좀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1년으로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세 번째 카테고리,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있는데, 자, 어떤 거 있냐? 양도세 중과제도, 종부세 중과제도, 앞으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합산 과세하겠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안 건드리는데, 앞으로 신규로 주택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거 투자 목적으로 집 사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 기준도 신설을 했는데요. 자, 그 기존에 대해서는요, 양도세 감면 기준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 다 해줬습니다. 10년 100% 면제, 10년 이상 임대시. 근데 지금 다 안 해주고요. 수도권 지역 6억 이하, 비수도권 지역 9억 이하에만 해당을 해주겠다. 이건 뭐냐? 고가 아파트 사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고가 아파트. 자, 수도권 지역 6억 이상이면요, 실거래가 기준 9억 이상이거든요. 9억에서 10억 이상인데 사지 말라. 근데 이게 뭐냐? 시간이 지날수록 공시가격은 올라가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계속 빠르게 올리겠다, 제도도 개선하고 국토부 장관이 계속 호언장담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제가 볼 때는 실거래가 최대 반영률이 높아지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집값,
집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당장보다 내후년이 더 무섭고 내후년보다 내내후년이 더 무섭고 그리고 4년 뒤가 더 무섭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집값이 줄어들고 집값이 빠지는 조짐이 보인다. 그럼 이것이 더 큰 규제가 돼서 날라올 거다. 어디가 그랬냐? 일본이 거품이 꺼질 때 그랬죠. 왜냐?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도 빠졌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아이고야 가장 거품이 심할 때 기준으로 책정돼서 나와요. 자, 이게 일본에서 급매물이 증가했던 원인인데 대한민국이 따라갈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해서 LTV 40% 똑같이 도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냐, 지금 국토부 실거래가 60일을 30일로 단축을 하겠다 이 내용이 새로 나왔고요. 허위 신고 금지 규정을 둬서 만약에 이제 주택 거래를 했는데 이게 취소가 되면은요 바로바로 반영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등록을 하겠다. 이거 박주민 의원이 의원 발의한 건데 그 내용 거의 이제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 담합 및 시세 왜곡,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방안 마련을 이제 진행을 해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겠다. 자, 이걸 정부 주도로 발의할지 이제 의원이 입법해서 발의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까지 제재할 방안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용산 지역에서 하도 시세 단합으로 공인중개업소를 괴롭히니까 공인중개업소에서 이것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해서 검찰에 넘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법을 새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나온 내용입니다.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큰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RTI 규제, 이건 뭐냐?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인데, 지금 상업용 비율, 즉 꼬마 빌딩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임대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 투자 붐이 일어났는데, 요거 규제도 조금 더 강화를 하겠다. 지금 원래 이게 3월 26일에 발의됐는데, 임대 수익률의 연 이자의 1.5%를 초과 못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부동산으로 투자 수요가 너무 몰리니까 더 강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다. 2018년 중에 나올 것이다. 자, 이거 예전에 일본 부동산 거품이 있었을 때 주택 땅값 가격은 한 50% 폭락을 했고요. 상업용지가 80% 폭락을 했어요. 상업용지가 더 빨리 폭락을 했더라. 자, 이거 뒤늦게 상업용 꼬마 빌딩 투자하신다고 들어가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분양 관련된 건데, 자,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에도 유주택자는 배제하고 무주택자 우선 추첨을 해서 유주택자는 분양시장에서 거의 퇴출시키는 방안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이게 뭐냐? 신규 택지 개발, 신도시 지역의 전매 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거주 의무 기간을 늘리겠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신규로 이제 택지를 막 지정해서 이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거잖아요. 투자 목적으로 들어올 사람들은 막고 이제 실수요자만 받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개선안 보면은 자, 공공 택지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분양, 공공 분양 할 거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그 외 지역은 전매 제한을 8년까지 두겠다. 그래서 입주하고 나서 5년까지도 팔지 못하게 묶어놓겠다. 이게 원래 규정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였냐? 이제 등기 시에는 팔 수 있게 바뀌었다가 이걸 다시 좀 강화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큰 틀로 보면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 강화, 두 번째가 임대사업자 규제, 마지막으로 신규 대출 금지라는 극약 처방을 갖고 정부에서 9.13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거 아무래도 시장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건 강남권 고가주택, 특히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탁게 핀셋 규제를 했기 때문에 강남권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3월 양도세 중과제도, 4월 1일부터 시행됐던 양도세 중과제도처럼 이제 좀 거래 급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출을 안 해주면 부동산에서는 답이 없어요. 뭐 요즘 뭐 조선일보에서 뭐 현금 부자들이 많다, 뭐 그건 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18억 19억 하는 거를 전세 끼고 사도 내 자본 적어도 14억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걸 대출 없이 마련해서
나와서 들어온다?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호가 부풀리기에서 올리지 않는 이상 부동산은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이제 새롭게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께